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기점으로 한미정상회담 수혜를 받고 있었던 조선주 그리고 이제 원전 섹터 그리고 방산 쪽까지 대대적으로 좀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한미정상회담 이후로 이제 다시 호재성 이슈들이 연달아 나타나게 되면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조선 쪽에서 엄청난 급등세가 이번 주에 나타나게 됐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투기성 수급이 또 강한 원전 쪽에서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현재 미국 원전 시장 정조준을 하고 있는 한미 원정 동맹 핵심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 여러분들에게 체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미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분야에서만 4건의 MOU가 체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 가지고 좀 어떻게 미국에다가 투자 보따리를 좀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정 가능성도 슬슬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시키는 게 이 원전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면서 관련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지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원전 제조 분야, 건설 분야를 넘어서 해결료 생태계까지 진입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풍력이라고 하던가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석연료를 제외하고 결국에 그린 에너지 외 탄소 중립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에 강력한 원전 투자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원전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빠르게 원전을 지금 상용화시킬 수가 있는, 상업 운전을 할 수가 있는 대형 원전을 빠르게 건설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국내 원전 업계와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을 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단가가 굉장히 세게 책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들 국내 원전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실적들 가져올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미국은 현재 원전을 돌리기 위한 우라늄 공급망을 재건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2010년대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가 나타나고 나가지고 2010년대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에 탈원전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었죠. 미국도 이제 자국에서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나가지고 이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우라늄의 공급망이 망가졌어요.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메리카 대륙이 축복받은 땅이죠. 거기에 엄청나게 뭐 석유부터 우라늄까지 전부 다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우라늄을 캐가지고 돌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망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 원전 쪽으로 이렇게 강력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원전 발전 비중을 높여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이 우라늄 공급망을 재건시키는 게 무엇보다 선제적인 그런 투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국내의 원전 업계가 핵심 동맹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한미 원전 동맹이 실제화가 되고 있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원자력 분야의 4건의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 이제 미국 3대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인 엑스에너지와 한수원, 그리고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 1위 기업 아마존 웹 서비스, 여기에다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4개의 기업이 SMR을 상용화를 하는 협력을 체결하게 되었죠. 지금 현재 한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의제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게 원자력 그런 기술들을 전수를 받는 대신에 이 원자력 협정 개정을 맺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자력 핵에너지 같은 경우는 고농축으로 올려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라늄의 농축도를 90% 이렇게 높여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핵폭탄 무기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민감한 에너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세계의 강국들이 자기네말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술력이 있는 나라들에게 이 농축 권한을 지금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라늄 농축 권한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을 확보를 우리나라가 이제 노리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 내 풍력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더 이상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300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원의 천문학적인 그린 에너지 지원금을 취소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의 지금 에너지 정책을 전부 다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그린 에너지 쪽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 대출 보증 사업 같은 경우도 중단이 된다. 대출 보증 사업이 중단이 됐다라고 하면 거의 대출이 안 되는 거다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에다가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나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그 돈을 통해 가지고 중장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다음에 이 발전 이제 그 용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걸로 이제 대출을 갚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증이 중단이 되게 되면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시행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미국 땅에서는 이제 풍력 태양광이 불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쇼킹한 그런 사건이 되게 되겠죠. 지금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50년까지 공격적인 원전 투자를 강행을 한다. 지금 친환경 에너지 사업 중단을 하는 상황이 있어서 거의 뭐 원전 투자에 대해 가지고 목숨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린 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전력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공화당의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AI 리더십 확보를 할 수가 없다. 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싼 에너지 원전 비중을 대대적으로 높여가지고 중국보다 값싸게 AI를 개발을 하고 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공화당의 AI 관련된 원전 관련된 입장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핵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게 우라늄 235죠.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0.7% 정도 수준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농축을 시켜야 돼요. 3에서 5% 수준으로 에너지를 농축시켜서 에너지를 집약시켜야 원자로에서 핵 연료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그러는 상황에서 소형 모듈 원전 SMR 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 20%까지 농축도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서 영국 같은 경우도 자국에서 이제 이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서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지금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지도 않았는데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게 고순도 저농축이다라고 부릅니다. 20% 미만으로 농축시킨 우라늄을 고순도이긴 하나 저농축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농축을 진하게 해가지고 90%까지 고농축으로 올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핵무기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권한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프랑스라고 하던가 러시아, 중국 같은 그때 당시 때 이제 핵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핵폭탄을 만든 일부 이제 열강 국가들이 이런 극히 일부의 국가들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외에는 다른 국가들에게 이 농축 권한을 허락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나라들에서 농축 우라늄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걸 핵연료로
지금 정제를 해가지고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근데 원전 연료 공급망을 중장기적으로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고순도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 권한, 말씀드렸었던 이 20% 농축도의 우라늄의 생산 권한을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의 원전 발전 비중이 높아지게 될 텐데, 그럼 자연스럽게 원전 이 우라늄 가격이 급등을 하게, 이미 지금 우라늄 가격이 최근 2, 3년 동안에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SMR까지 더해지게 되고 미국에서도 이런 식으로 원전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라늄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해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싼 에너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는 석유보다도 조금 찾기가 힘든 그런 에너지겠거든요. 충분히 이게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보를 하는 게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하는데 중요하게 된다. 근데 다만 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같은 강국들이 우리나라에게 독자 개발 권한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진행을 하는 우라늄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이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에다가 프로젝트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이런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또 이제 돈 주고 사올 수도 있겠고, 여기에다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한미 원전 동맹이 제조를 넘어서 해결료까지 확대를 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 강국이죠. 원전 발전 비중 같은 경우 30% 이상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는 가운데서 이 전국의 원전을 활용을 하는 가운데 사용 후 해결료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폐기물이죠. 핵 폐기물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5년 뒤에는 저장 시설이 전국의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더 넣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는 5년 내에 이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될 수도 있는 시급한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사용 후 이 원전에서 이제 가동을 해가지고 핵 폐기물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거의 지하에다가 습식 저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핵 폐기물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순도로 3에서 5%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꺼내 가지고 한 20% 정도로 재처리를 해가지고 농축도를 올려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핵폐기물의 용량을 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이 핵폐기물 처리장의 공간이 비교적으로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재처리를 해가지고 폐기물 처리장의 용량을 확보를 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사실 우라늄 에너지를 너무나 위험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한 100이다라고 하면은 원전 발전을 통해 가지고 한 1에서 2 정도만 쓰고 나머지 90몇 %의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버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을 통해서 이거를 지금 재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지금 다 핵폐기물이죠. 이걸 어찌저찌도 할 수 없는 거를 꺼내 와 가지고 재처리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고농축의 지금 이제 고농축의 그런 에너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고순도의 저농축 에너지로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우라늄의 그런 원전에 가동을 하는 비용들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SMR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 대비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심지어 대형 원전 같은 경우도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전 가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경제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통 짝수로 지어져요. 이번에 이제 체코 원전 같은 경우 짝수로 2개 지어지게 됐었죠.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짝수로 지금 1호기에서부터 4호기까지 지어지게 됐었죠. 원전의 주요 구조물들을 2개의 원전을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해줘야만 이게 경제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넘어가지고 지금 한 2기가와트 규모로 세트로 지어지는 것을 넘어서 SMR 같은 경우는 몇백 메가와트 수준으로 규모가 확 작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SMR 자체가 굉장히 비싸져 버리게 될 수가 있겠죠. 이거를 가동을 하는데도 우라늄 에너지라고 하던가 이런 경제성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런 식으로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을 활용을 해가지고 원전 비용을, 우라늄 비용을 낮추게 된다라고 했을 때 SMR의 가장 큰 장벽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SMR의 경제성 같은 경우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된다. SMR이 비로소 상용화가 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한미 원전 동맹을 통해 가지고 차세대 원전인 SMR의 경쟁력이 확보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뉴스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이네 뭐네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제조, 건설 분야를 넘어서 해결료 생태계까지 진입을 하게 된다. 전주기로 확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 중국 이런 쪽의 우라늄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우라늄 공급망을 재건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K원전이 이제 산업 전주기에 있어서 미국의 원전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 등극이 되는 순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글로벌 원전 수출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료주기 기술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패키지 제공이 가능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미 원전 동맹의 수주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웨스팅하우스가 유럽 프로젝트로 신규 원전들 수주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로젝트에 한국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의 경쟁력 같은 경우도 높일 수가 있겠죠. 한미 원전 동맹의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가 있겠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를 제끼고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프로젝트를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웨스팅하우스 단독의 경쟁력 같은 경우는 안보 문제를 제외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유럽 원전 시장을 잡아먹기가 어려워요. 여기에다가 한국이 협력을 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미국과 한국이 유럽 시장을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엄청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원전 기업들의 실적이 극대화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현재 포스코 산하의 상사 기업이면서 글로벌 자원, 에너지 인프라에 있어서 선도 기업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원자력연구원과 4세대 SMR 고온가스炉를 공동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사 에너지 인프라 쪽에서 친환경이나 LNG를 넘어서 원전까지 포트폴리오를 최근에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원전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수소 환원 제철 분야에서 원전을 활용을 하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선도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철강 사업이 발전 사업 다음으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을 하는 사업입니다. 철광석을 코크스 같은 그런 석탄으로 엄청나게 뜨겁게 떼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제 철물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그 철강을 만드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고열이 필요하게 되겠고 이 열 처리 과정에 있어서 환원을 시켜야 돼요. 이 철에 달라붙어 있는 산소를 떼어줘야 환원을 시켜줘야 그래야 이제 그 성능이 좋은 지금 이제 철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친환경 수소 환원제철을 누가 상용화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전 세계 철강 패권이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이 4세대 SMR 중에 고온가스炉가 굉장히 강력한 1000도 이상의 그런 열을 발생시켜 가지고 일명 공정열이라고 하겠죠. 철강 사업 같은 이런 데 필요한 공정열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원전으로 지금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소 같은 경우도 생산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걸 통해 가지고 수소 환원제철 같은 경우도 제조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수원과 함께 미국의 센트루스 신규 원심 분리기 공장에 공동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지금 센트루스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유일한 업체입니다. 현재
그 농축 우라늄을 제조를 할 수가 있는 유일한 업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택입니다. 원전, LNG 등 플랜트 기자재를 제조를 하고 있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사용 후 해결로 용기인 캐스크 공동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협약을 통해 가지고 해당 캐스크 공동 특허권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겠고요. 해당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의 핵심 부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습식으로 저장이 돼 있는 걸, 간이로 저장이 돼 있는 거를 꺼내 가지고 이 캐스크에다가 지금 이제 재처리를 통해 가지고 캐스크에다가 건식으로 이제 보관을 하게 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재활용까지, 원전 핵폐기물을 재처리를 해가지고 재활용까지 할 수가 있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LNG, 원전, CCS 같은 경우 이제 탄소 포집이죠. LNG 발전에서 탄소가 배출이 되는 거를 빨아들여가지고 이제 지금 LNG를 좀 그린 에너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기술이다. 차세대 에너지 사업의 삼각축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나 트럼프 시대에서 해당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단타방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 찍어드렸었던 삼형엠텍 캐나다 잠수함 사업 핵심 수혜 부각받게 되면서 하루 만에 상한가 갔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상 보고 계시는 아래쪽에 설명칸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 있습니다. 아니면은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링크 올려놨어요. 이거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채팅방 오픈해 놓은 거고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게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타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당일 이제 실시간 투자 전략들 같은 경우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 받아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투자자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거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 정말 큰 도움 됩니다. 급등 타이밍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